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재정 감축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의 엔저 기조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올해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글로벌 증시 악재들의 변동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 벤의 수수료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죠. 들뜨기 쉬운 날인데 올해는 유난히 경기 불황 탓인지 조용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외롭고 춥게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시기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도요. 이런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는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박지은 웨신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2012년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재정 협상안 플랜 B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 표결이 연기되면서 뉴욕 증시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칠 때까지 호재성 재료 나오지 못하면서 3대 지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모두 3대 지수가 0.9%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0.91%, 120포인트가량 내려가면서 13,190.84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96% 내려간 3,021.01, S&P 500 0.94% 밀린 1,43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은 4년 연속이나 상승을 하면서 2012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보다 무려 8% 가까이 올랐는데요. 사상 최고가 경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의 거래량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한 달 하루 평균의 43%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파리 증시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알카텔 루스튼의 낙폭이 컸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투자 의견을 낮춘 탓에 4% 가까이나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1% 빠지면서 5,939.99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0.47% 밀리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7,636선에서 마감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약보합권에서 3,661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세계 증시들 표정 참 암울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 보이다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역시나 아시아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었습니다. 네, 지수 확인하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1% 가까이 빠지면서 9,940.06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69% 내린 2,153, 그리고 홍콩 항생은 0.68% 빠진 22,506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지난주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보실게요. 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0.4원 떨어지면서 1,074.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밖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늘 헤어밴드가 어울리시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아주 한껏 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작은 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황 연구원 오늘 뵈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수님 혹시 버려지는 물건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은 뭐 잘 생각하기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버려지는 음식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에코 솔루션스라 그래서요. Food Waste, a New Opportunity for Entrepreneurs. 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이요. 이런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만 해도 전 세계 인구를 위해 생산되는 음식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많이 버려졌는데요. 정말 굉장히 큰 양이 버려지게 되었죠. 이런 곳에서부터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27살의 다우손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요. 농장에서 이제 못생기거나 또는 팔만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여러 과일들이나 그런 떨어진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작은 마켓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시중에 나가서 팔 수 없는 것들만 가져다 팔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큰 성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올게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못생겼지만 그래도 왠지 친근한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다우손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버려지는 것들을 가져다 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성황이 되면서 조금의 비용은 들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버려지는 음식물 갖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고요. 또 요즘에 어딜 가나 카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커피에서 이제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시작된 어떤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버섯을 키우는 그런 것인데요. 이 남은 커피 찌꺼기를 갖고요. 버섯이 굉장히 빨리빨리 열흘 내에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적은 투자와 함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미국에서 앞으로 우유 가격이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데어리 클리프라고 이제 명명을 하였는데요. 요즘 재정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바로 유제품 절벽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우유 가격이 2배나 뛴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3.65갤런 한 갤런당 3.65달러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7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유 가격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코스코라든가 여러 유통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많이 팔려 나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외에도 유제품들, 치즈로 만든 것들이나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황영근 우유 좋아하세요? 저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유 얘기하시면서 계속 침을 삼키시네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요, 바로 HTC에 관한 건데요. HTC는 마니아층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바로 대만의 어떤 이제 스마트폰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스마트폰만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태블릿 PC가 이제 새로 연다고 해서 바로 애플이나 또 삼성에게 대항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OS를 갖고 이제 태블릿 PC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HTC가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애플이라던가 구글 또 나머지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태블릿 PC가 굉장히 좋다면 앞으로 HTC에 대한 어떤 그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투자를 이번 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를 맞아 성공하는 투자 기법에 들어보고 2013년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마포지점 권영렬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의 좀 특징을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는 뭐 한마디로 그 대형주는 하락하고 중소형 개별주는 상승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였습니다. 예. 특히 전자업종하고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하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따른 우려 그런 예.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벵가드발 그 자금 유출에 관련된 우려, 그리고 그 삼성전자에 대한 EU의 반독점 이의 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삼성전자가 4% 넘게 좀 하락을 했던 그런 걸 보여줬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그 마지막 주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배당도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을 좀 그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개별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대형주들을 좀 매도를 하고 중소형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면은 또 대형주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상반되는 투자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항상 그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상이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데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그 대부분 펀더멘털하고 테크니컬이 양호한 대형주 위주의 매매들을 하고 있고요. 항상 보면 이익이 나는 기업,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개인들이 사지 못하는 좀 가격이 비싼 종목들 위주로 매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선물과 현물을 합성한 그 차익 거래 위주로 좀 많이 하고요. 전략을 좀 다양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 롱숏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뭐 자동차 쪽은 팔고 IT 쪽은 사고 이런 전략 내지는 같은 업종 내에서 1등주는 사고 2등주는 팔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뭐 몇 배 간다더라 내지는 요거 테마주다 요거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에 의한 매매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 감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없고 그 손절가도 없고 그냥 감에 의해서 항상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항상 좀 뺏기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과는 반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조금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액면가 이하의 그 종목들은 그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 그리고 그 거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좀 매매를 자제하셨으면 하는 그건 생각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그 가격이 낮은 액면가 이하의 종목들을 많이 찾는데 그런 종목 찾지 않으시고 가급적이면 코스피 50 종목 내지는 코스피 200에 그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입하던 종목 중에 간혹가다 이제 조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조정받을 때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 진입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안전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수익 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히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도 뭐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이 그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 복지 관련 내수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 업종 예. 그리고 철도 가스 관련된 종목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건설주 부분도 박근혜 수혜주로 예.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요. 예. 그리고 증권이 지난주에 파생상품 거래세 폐기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엔 바젤 3가 연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은행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 업종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건설주, 은행주 그리고 정유주 그리고 그 중국 관련된 종목들 나름대로 이런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많이는 뭐 한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적게는 뭐 5% 이상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그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그 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연휴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도 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한 50%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좀 아무래도 그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주중에 올라오면 그때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CMA에 현금을 좀 담아두셨다가 내년도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입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종목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예, 건설, 증권, 은행 요 종목은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가 아니라 2013년 한 해 동안은 지속적으로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올라가면 좀 50% 정도 정리를 해서 내려오면 다시 그 이익 실현하는 걸로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좀 꾸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늘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건설, 증권, 은행 업종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이나 증권, 은행 중에서도 좀 우리가 더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아무래도 삼성증권하고요. 삼성증권, GS건설, GS건설이요. 그리고 KB금융지주, 그리고 S-오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은 한참 이렇게 여쭤봐야 얘기를 해주세요. 종목을 잘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종목은 좀 부담스러우시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참고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뭐 박근혜 당선인 이제 지난번에 거래소 방문해서 코스피 재임 기간 중에 코스피 3,000 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대외적인 여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아베 정권이라든지 또 유럽 그리고 재정 절벽 아마 그 1월 1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바마 대통령 지금 휴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아마 결론은 못 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협상을 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당선인이 첫 그 정부가 들어야 하는 첫 연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필 거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증시도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의 그런 경제 민주화 관련된 공약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시는 지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는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IT 삼성전자나 아니면 자동차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 저희가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뱅가드
말 자금 유출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도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조금 대형주들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예.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연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곧 이제 뭐 2013년이 되는데 2013년 뭐 초반에 우리가 예.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재정절벽 문제가 또 여전히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만. 가장 예. 큰 부분이 재정절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예.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율 관련된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가 그 환율이 저희가 원고 현상을 보였던 시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한 천원선까지도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거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모습을 지금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기업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천원선 가까이, 그러니까 1,050원 선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기타 정부 운영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환율을 어느 선에 놓고 지금 내년에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최악의 상황까지는 한 1,000원 가까이, 천원선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적절하게 보는 게 현재 한 1,070원 선을 지탱해줘야 예. 아무래도 기업들이 우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얘기를 우리 하고 투자자분들도 한 1,000원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그렇죠. 전략을 좀 세우셔야 예. 되겠네요. 예. 오늘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권영렬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올 한해 경제계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013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결 교수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